자, 이어서 대기 안정도를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안정도는 사실 정적 안정도 그리고 동적 안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이 정적 안정도는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떻게 뭐 안정이니 불안정이니 중립이니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정도를 사실 필기에서 공부한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확한 이 그래프하고 또 부등호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한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요. 여기 지금 조건부 불안정이라는 아주 특이한 상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적 안정도부터 들어가는데, 정적 안정도는 이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로 안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라디오 존대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애가 뭐였었나요? 정적 안정도에서. 그렇죠. 바로 건조 단열 감률. 기호로는 감마 D라고 표현되는 건조 단열 감률에서 마이너스 0.98도씨 퍼 100m. 요게 좀 기준이 됐었고, 환경 감률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실시간 고도에 따른 온도의 분포, 환경 감률이 실제 지금 감률, 실측 감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불안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불안정한 상태. 여기서 불안정하다는 거는 이제 매우 불안정하다. 과단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매우 불안정한 상태. 자, 이 매우 불안정, 과단열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고도 Z고 이쪽이 온도 T다 했을 때 점선을 제가 하나 그렸죠. 점선이 뭐였었냐면 이게 건조 단열 감율이었어요. 이 건조 단열 감율보다 그래프가 더 기울면, 더 누우면 감율의 정도가 더 크고 불안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단열 상태다, 또는 매우 불안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율의 정도가 더 큰 상태. 이 지금 제가 실선으로 표현한 게 환경 감율, 현재 감율이 그렇다라는 거고, 네, 점선으로 표현한 게 건조 단열 감율이 되겠습니다. 해서 얘를 그래프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부등호로 쓸 때는 감율의 정도가 더 크니까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 절대값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율의 정도 더 큰 거는 절대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도가 더 크다. 이 감마 D가 더 크다 보니까 감마보다 감마 D가 더 큰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감마보다 감마 D가 더 큰 정도. 죄송합니다. 감마 D보다 감마가 큰 정도죠?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감마가 지금 감율의 정도 더 큰 거죠? 고도에 따라 떨어지는 기온 감율이 더 큰 거니까. 죄송합니다. 감마가 감마 D보다 더 큰 정도. 네. 저분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감마가 감마 D보다 큰 거죠. 지금 실측 감률이 기준되는 건조 단열 감율보다 더 큰 상태.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언제 생기죠? 이 과단열, 매우 불안정은 하루 중에 가장 땅이 가열됐을 때, 그러니까 오후 한 2시 정도, 12시서부터 한 2시 사이, 2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한낮에 많이 볼 수 있는 요즘 불안정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립이 되겠습니다. 중립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립 건조 단열 감율하고 환경 감율이 같아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쪽 이제 고도 Z, 온도 T 됐고, 기준되는 건조 단열 감율하고 이 환경 감율이 평행을 이룰 때, 이때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그냥 이 환경 감율이 100m 올라감에 따라 마이너스 0.98도씨 정도 떨어지는, 이 상태는 언제 일어났었냐면
이 지금 환경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하고 같다. 그 얘긴즉슨 온도에 따라서 얘가 고도가 증가하고 내려가고 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면 복사열하고 그리고 기압차에 의해서만 상승하고 내려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상승하고 내려가는 이 수직의 흐름, 이 대류가 없다? 그러면 뭐가 활개치냐면 수평의 흐름이 활개친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어요. 필기 시간에. 그래가지고 중립 상태에서는 항상 날씨가 어떠냐면은 흐릴 때 이때 되고 그 다음에 이 열로 인한 그 태양 복사로 인해서 땅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또는 땅이 냉각되거나 이런 현상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릴 때 그리고 바람이 많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립이 되겠죠. 시간으로 봤을 때는 땅이 너무 냉각되지도 않고 과열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아침까지는 냉각되어 있으니까 한 10시에서 뭐 9시에서 11시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초저녁으로 넘어가는 냉각되기 직전에 한 3시부터 5시 사이. 뭐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건 뭐 계절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땅이 너무 냉각되지도 않고 너무 가열되지도 않을 때 그때 이제 중립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정리되시고 자, 세 번째 상태로 갈게요. 등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온 상태는 말 그대로 고도가 올라가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그려보면 감마가 0이에요. 100m 올라가도 0, 변화가 감율의 정도 없으니까 1000m 올라가도 0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쪽에 고도 Z, 온도 T 했을 때 건조 단열 감율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환경 감율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기준 고도에서 기준 온도에서 고도가 올라가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등온이 되겠고, 등온은 굳이 따지면 요거는 안정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기는 안정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건조 단열 감율보다 그래프가 더 서고 있기 때문에, 감율의 정도가 더 작기 때문에, 없지만 없는 것도 작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태 안정입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가장 대기 오염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 안정이다 또는 기온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고도 Z, 온도 T 했을 때 이쪽에 건조 단열 감율이 있을 때 이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이 현상을 갖다가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지면에서 온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중에서는 땅이 가장 냉각됐을 때 밤부터 해가 뜨기 전에 아침까지 이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사 역전이 일어났을 때 이 안정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지표 역전 중에서는 이류 역전이 일어났을 때, 이류 역전도 역시나 근데 땅이 냉각된 상황에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얘를 좀 부등호로 표현을 해보면은 감마가 감마디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훨씬 작기 때문에 훨씬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마디가 감마보다 훨씬 더 큰 상태, 이렇게 부등호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지금 대망의 이제 약한 불안정하고 그리고 조건부 불안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약한 불안정. 아마 필기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아리까리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이해를 하고 여기에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약한 불안정이라고도 하고요. 준단열 또는 뭐 미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약간 정도 가열됐을 때 우리가 지금 평소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상태의 대기 안정 상태가 바로 약한 불안정 상태예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요. 고도 Z, 온도 T 이렇게 써놓고 기준되는 건조 단열 감율을 그리고요. 지금 환경 감율이 요쯤에 위치할 때
요때를 갖다가 준단열 상태, 미단열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등온선을 여기다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등온선을. 자, 등온선을 한번 그려보니까 딱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요 지금 등온하고 건조단열 감율 사이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약한 불안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이미 제가 필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그래프 상으로만 봤을 때는 안정입니까? 불안정입니까? 안정이에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거는 대기의 흐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하게라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태는 그래프로 봤을 때 안정이지만 주변의 외기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외기보다는 이 안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위로 올라가는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외기에 의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대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류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류의 흐름이 있고 이 대기는 안정적이다 보다는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데 약한 불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불안정 이 부등호로 표현을 해보면 간마디 건조단열 감율보다는 감율의 정도가 어때요? 더 작은 거죠. 그렇죠? 건조단열 감율보다는 작고 뭐보단 큰가요? 등온보단 크니까 등온의 기준이 0이 되니까 0보다는 크다. 요 사이 들어가는 게 바로 약한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해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등호로 표현하기까지 된다면 실기 때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쓴 제가 등호는요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기재해야 될 땐 노란색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실제로는 딱 건조단열 감율하고 환경감율로만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조단열 감율은 점선으로 환경감율은 실선으로 하여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1번 안정, 2번 약한 불안정을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 등온선을 쓰시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불안정 상태 조건부 불안정이에요. 자,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애는 아니지만은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면은 이 대기 안정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적 안정도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건부 불안정이라는 얘기 뭐죠? 조건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안정이고 어떨 때는 뭐 안정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변할까라고 보면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습도에 따라서 이 불안정이냐 안정이냐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애가 바로 건조 단열 감율인데요. 사실 얘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건조 단열 감율 얘는 뭐 약 마이너스 1도씨니까 1도씨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다른 애가 하나 있죠. 이 포화 수증기를 고려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습도가 굉장히 100%라고 생각하고 이 감율을 재면 감율 정도가 낮아집니다. 0.5도 10% 100m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했었죠? 필기 때 기억나세요? 습윤 단열 감율이라고 하고 얘를 건조 단열 감율이라고 해요. 그럼 얘 두 가지를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준되는 건조 단열 감율을 제가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습윤 단열 감율도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감율 정도 작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근데 지금 환경 감율이 요 사이에 위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요 상황에.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만약에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 습윤 단열 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지금 환경 감율이 어떻죠? 매우 불안정 상태 없어졌네요. 자, 매우 불안정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 감율보다 더 감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쵸? 근데 건조 단열 감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약한 불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 불안정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는 애가 바로 조건부 불안정이 된다. 그래서 조건부 불안정은 정의가 건조 단열 감율보다는 감율의 정도가 작고 습윤 단열 감율보다는 감율의 정도가 큰 상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부등호로 나타내 보면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건조 단열 감율보다는 작고 습윤 단열 감율보다는 큰 상태. 이 상태 뭐라고요?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정적 안정도의 종류를 다
다 알아왔어요. 자, 지워보고요. 넘어가서 필기 시간에는 제가 교재에는 실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다룬 적은 없어요. 네, 실기 때는 요게 이제 특히나 이런 개념, 주요 개념하고 그리고 식을 인자 주고 이제 구해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온위도 역시 정적 안정도 중에 하나인데요. 정적 안정도를 뭘로 판단하냐면 말 그대로 온위. 온위라는 건 온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온도의 위치, 온도의 자리로 뭘 판단하냐면 결국 이 온도를 가지고 고도에 따른 온도를 가지고 안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적 안정도에 들어가고 대기 안정도를 그 위치에 있는 온도로 해서 안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바로 온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온위는 온도의 위치, 결국 온도기 때문에 그냥 온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프 있습니다. 고도 있고 온도 T 있어요. 기준되는 건조 단열 가면 하나 그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매우 불안정 상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너무나 매우 불안정인데 잠깐만요. 조금 수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요 위치가 500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m에서 쭉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을 딱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500m 위치 봤을 때 지금 실선에 있는 환경 감률 그리고 점선의 건조 단열 감률 500m 위치에서 누가 더 온도가 낮죠? 그렇죠. 실선의 환경 감률에서의 온도가 더 낮잖아요. 지금 매우 불안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고도에 따라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온위라는 건 뭐냐면 딱 기준을 몇으로 하냐면 압력의 기준을 1000mB로 합니다. 1000mB. 자, 1000mB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1기압을 미리바로 환산하면 1013. 몇이기 미리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mB라는 거는 거의 1기압이라는 겁니다. 1기압은 위치가 어디에서 우리가 1기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지표에서 바로 1기압이죠. 그렇죠? 고도 위가 아니라 지표에서 우리가 기압이 1기압입니다. 그렇죠? 0m에서. 그래서 어떤 대기가 어디 위치, 어느 높이에 있던지 간에 그 높이에 있던 대기를 그 온도를 1000mB, 그러니까 지표까지 끌어들였을 때, 지표까지 끌어내렸을 때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놈이 있을 거고 또 낮은 애도 있고 높은 애도 있을 텐데 걔를 지표의 압력까지 끌어올렸을 때 압력이 위에 있을 때보다 높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얘를 끌어내리는 거하고 얘를 끌어내리는 거하고 출발 지금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렸을 때 더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불안정이냐 안정이냐 중립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불안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 끌어내렸어요. 밑으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온도가 더 낮은 애를 끌어내렸을 때 얘보다 높은 애를 끌어내렸을 때 누가 더 낮아지겠어요? 온도가? 당연히 낮은 애 끌어내렸을 때 낮은 애가 더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위는 기준을 갖다가 얘도 똑같이 건조 단열 감율로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 안에 있는 온도로 기준을 하는데 이 점선 안에 있는 온도보다 끌어내렸을 때 1000mB까지 끌어내렸을 때 이 기준보다 온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대기가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지면 대기는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자 반대로 역전이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안정상태 이렇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00m에서 재니까 얘는 어떻죠?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똑같이 1000mB까지 끌어내려도 어떻습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